요거는 여기서 조금씩 덜어서 넣고 그다음에 이 미나리도 조금씩 같이 넣고 먹으면은 고기하고 먹을 때 이게 향이 너무 좋다. 여기가 참 살이 여기 김밥. 오늘 메뉴가 너무 웃긴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웃기는데 그냥 소통한 드세요. 것 같아요. 드세요. 이렇게. 최고예요, 최고. 정말. 비스켓을 너무 오븐에다 구우면 과자인데. 오븐에도 살짝.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맛있더라고요. 여기 프라이팬에. 빠지면 과자. 아 여기 다 없어지기 전에 얼른 하나. 아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 그걸 고기에다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하고 저 미나리하고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어떤 거? 또띠아에다가 또띠아에다가 고기 싸 이거 가위로 이렇게 사든. 또띠아랑 지금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또띠아 자꾸 나오면 저 영상 나오면 또 공장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미나리하고 고기를 넣어서 싸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 그 짠물을 넣어보세요. 제가 이거 짠물 드릴게요. 간이 맞아, 간이. 아까 제육이 좀 제가 강하다 했잖아요 맛이. 맛이 강하다 했는데 그게 또띠아랑 딱 싸니까 맞아요. 균형이 딱 맞아요. 간이 맞아. 간이 맞아졌어. 내일 진짜 점심까지 갈 것 같아. 근데 진짜 든든하다. 아, 손주가 9살이죠. 예. 진짜 젊어 보여. 아, 너무 감사. 이거 덕이에요. 얼마큼 하셨어요? 겨우 두 달. 아, 두 달째 두 달 됐는데 두 달째 헛봤어요. 제가 그렇게 의지도 강하지도 못하고 또 전에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아서 되게 아주 그냥 조금씩 하거든요. 일단 빵 땡기는 게 없어졌어요. 빵 땡기는 거 없어지고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줄였고 원래 얼마나 먹었는데? 10잔도 마셨죠. 그렇지 나는. 연하게지만 하루에? 예, 밖에서 먹는 건 아메리카노는 한 잔만 먹고 내가 집에서 연하게라도 이게 식으면 또 먹고 한 거예요. 물처럼. 그런데 그때 강하게 이렇게 정말 한 잔도 안 먹어보니까 잠이 정말 다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해갖고 이걸 어떻게 줄이지? 커피 줄이는 거랑 빵 줄이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커피 줄일 때 아까 그 텀블러가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걔가 안 식어가지고 이걸 하나 타놓으면 한 10시간 이상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후루룩 마셔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조금씩 훌쩍훌쩍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전이 지나면 오후에는 댓글에 커피를 끊고 싶은데 커피 대용으로 좋은 차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민들레 차가 좋다고 아이허브에서 샀다고 또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얘가 진짜 딱 우엉차 맛이에요. 커피랑 비슷하잖아요, 구수하고. 오후에는 딱 그거를 거기다가 마시고. 그러니까 커피가 진짜 한 잔으로 줄이는 거에 얘가 나한테 너무너무 공헌을 했어요. 커피를 제 인생에 한 잔으로 줄이는 것도 정말 기적이고 내가 빵을 진짜 안 먹고 싶다는 것도 기적이고 성당이라고 이러면서 집에 올 때 그 카페 앞을 지나가면 거기 들어가서 아메리카노에 그 달달한 빵 하나를 먹으면 이제 다시 기운이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가사를 할 수 있는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막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고 저 같은 경우에 자율신경이 되게 예민해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그런 사람 커피 먼저 끊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그 여러 가지로 내가 되게 이렇게 느낌이 좋은 거 보니까 뭐 체중은 800g밖에 안 빠졌지만 그 나쁜 거 끊으면서 몸이 진짜 너무 많이 호전돼. 근데 진짜 체중이 너무 많이 안 빠졌네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체중 안 물어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체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체중은 내가 안 되는 몸이 좋아지면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너무 달라요. 어떤데요? 전에는 아침에 눈 딱 뜨면 두통하고 온몸이 두드려 그 전날 맞고 잔 것처럼 아팠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래갖고 코로나 앓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머리부터 두통부터 막 온몸이 다 아픈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체중에 될 일이 아니지.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그때 이걸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 시간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고 예. 공복 시간을 만드는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밤에 음식을 먹고 자는 게 아마 굉장히 나한테 독이었나 봐. 근데 밤에 이제 깨끗하게 자니까 아침에 눈이 너무 일찍 떠져요. 6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막 4시, 5시? 이때 떠지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두드려 맞은 것 같은 통증. 아, 이 얘기 공감하는 분 많은 것 같아. 그쵸. 근데 전에 에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통증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지 않았냐. 맞아요. 그 말에 제가 너무 공감이 돼갖고 어머 통증도 줄어드는구나. 아직 없어졌다고 하진 주로 않았지만 어디 통증이에요? 그 전신이죠. 전신. 전신. 전신이 두드려 맞은 것 같지만 너무 뭉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그분들이 좋아졌다니까 내가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머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네. 나는 이게 내 평생 그냥 달고 가야 되는 거. 진짜 단 하루만이라도 통증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런 거를 맨날 나가서 나 어디 아파요 막 인상 찡그리고 다 싫어하니까 밖에서 절대로 내색 안 하고 집에 오면 그냥 막 소파에 쓰러지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한 20% 정도 지켰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빵 같은 단 거를 안 먹은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커피를 줄이면서 그래도 수면의 질이 그나마 좀 나아진 거. 빵이라는 거는 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빵 안 먹으면 이제 다른 것도 안 먹으니까 그 단 거나 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걸 먹을 일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 제가 여기가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같이 내 얘기를 믿어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얘기하면 공감해줘. 내 얘기를 믿어줄 정말 사람들. 제이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공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것처럼 진짜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다들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는 표정으로 다 쳐다봐요. 진짜 나는 알려주고 싶은데 에리님 영상 보고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하고 제이님 영상에서 터진 거 같아요. 개별 아직 제 인터뷰 영상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아유, 그러면 앞으로 되게 좋아지시겠다. 영상 보고 나면 엄청 좋아지시겠다. 네. 그냥 오늘 이제 약간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맥락을 미리 업데이트 드리면 제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체중 빼자가 절대 아니고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사라는 기능, 맞아요. 몸에 있는 다양한 화학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다들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kg 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kg 찌면서 지금 몸에 뭔가가 망가져 있다가 문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망가졌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고치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2달 되는데 우리가 체중 지금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는 이 소식이 되게 좋은 이유는 가지고 있던 통증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컨디션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몸이 대사가 회복되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서 이제 이런 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정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짧게 했는데 1.8kg 빠졌다는 거는 이제 제대로 하시면 그냥 금방 빠질 거라는 의미. 근데 30kg 다 빼갖고 나오시겠는데요? 그걸 이제 얼마나 되게 잘할 수 30kg 빠지면 잘할 것 몸이 되게 많이 망가지고 많이 아파요. 지금.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더 이거 해봐라. 이건 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 빼는 다이어트가 저도 했잖아요. 목표가 건강해지면 한번 네. 또 올게요. 그러니까요. 저도 몇 달 후에 다시 만나고 또 싶어요. 올게요. 네. 아니, 이 김밥에 네. 중체 식감이 너무 좋다. 네. 단무지 진짜 건강이 부럽지 않은데요? 아, 이거 단무지보다 야채 훨씬 먹고 나아요. 뭐 아니, 진짜 부럽지 않은데요? 네. 오돌오돌하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소불고기 같은 거 해서 네. 바싹 해서 그거 넣어서 먹어도 돼요. 자기는 어떻게 이걸 또 신청해서 왔어요? 진짜. 이렇게 어린데? 엄마가 유튜브로 겸님을 구독하셔서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떠가지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엄마가 최겸님 영상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기름도 막 바꾸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겸님 알고만 있었어요. 영상을 막 보진 않고 그러다가 그 2월인가 겸님께서 올해 계획을 올리시면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소모임을 하시는데 그 신청을 받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주 동안 4회 만나는 건가? 3주 간격으로 4회를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겸님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실천을 조금씩 하면서 습관을 바꿔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집밥 클래스 그것도 알게 되고 좋은 기회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에 다이어트를 안 했거든요. 되게 희망적이다. 그 정도로 당당하게 살았어요, 뚱뚱해도. 지금도 당당해 보여요. 몸이 이제 좀 아프니까. 아, 이거는 아니고. 너무 맞아요. 많아. 저 지금 남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주치인데 하루에 1시간씩 걸으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1, 2, 3월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엊그저께 또 한 번 숙제를 내주더라고. 일단 보름 동안 해서 빨리 보내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한 시간씩 좋은 걷고. 친구들이다. 네? 좋은 친구들이에요. 네. 남편분 어떤 의사세요? 가정이에요.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이거를 소개할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다이어트 그런 채널 같으면 못 보여줘요. 믿지도 않고. 근데 여보 이거 잘 봐봐. 이거는 정말 온갖 학술지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설명해줘. 설명해주고 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봐. 잘 안 보죠 남자들이. 근데 자기는 충분히 지금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야. 넌 내가 말할 땐 안 듣고. 맞는 말이야. 의사 그 말도 선생님이 맞는 말이야. 건이야, 남이 건이. 말해야 알아들어. 자신 있게 이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근데 저 지금 한 3주 했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효과 봤어요. 저는 뭐에 되게 좀 민감해요. 네, 먹는 엄청 거에. 효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알아요. 어. 몸에서. 발사믹도 제가 안 먹은 이유가 먹으면 입속이 자꾸 부르터요. 그래가지고 발사믹을 안 먹고 보니까 얘가 첨가물 없는 발사믹이라는 거예요. 애기님이 소개한 그게. 그래서 나 아무리 찾아도 첨가물 없는 거 없었는데 하고 봤더니 정말 그 이산화황인가 이런 거 거기 보존제 같은 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입속이 부르트고 했었나?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과자를 먹어도 입속이 부르트고 했잖아. 그래서 좋아해도 어쩌다 너무 먹고 싶어서 한 번씩 사 먹긴 하는데 첨가물이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나쁜 거 많이 못 드셨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저는 없이. 몸에 억울한 게 음. 진짜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된 게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교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도 몸에 나쁜 거를 많이 먹진 않아요. 우리 남편이 저보고 막 까탈스럽다고 막 그러거든요. 좋은 거 많이 너무 싫어, 먹어라. 너무 싫은 사람이다. 옆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내가 그런 거 안 하면. 네, 그리고 똑같이 이런 거 이렇게 먹잖아요. 비빔밥을 먹어도 저는 그 중에 하나 쉰 게 입에서 나타나. 그리고 저는 탈이 나요. 근데 저희 남편은 모르고 막 먹어요. 탈 안 나.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그것 때문에 엄청 까탈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만 살짝 빼고 먹어. 말 안 해.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근데 남편은. 근데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갱년기 때도 막 그 면역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 그 편평사막 있죠.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그걸로 고생했어요. 그거 좀. 너무나 그걸로 고생해가지고 몸에. 네, 몸에. 그게 팔하고 다리에만 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도 자기가 의사지만 그거는 치료약이 없대요. 치료약이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근데 또 여기 온몸에 나가 지금도 흉터가 막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너무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은 이 서울에 면역 치료하는 데 가서 한번 가서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약 없다는 거 알지만 자기 귀찮게 하니까 가보라고 해가지고 진상 환자는 자꾸. 네. 갔는데 다 그냥 검사해보면 피 검사도 다 깨끗하고 저는 다 깨끗해요. 근데 치료를 하는 게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다 나가는 거죠. 그걸 한 3개월 약을 먹으니까요. 미각이 없어져요. 몸에 미네랄도 다 빠져나가고 이러니까는 짠맛, 단맛 이런 게 맛이 안 느껴져. 디톡스 약이라고요? 그 몸에 독소를 빼는 거래요. 중금속 같은 거를 빼는 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 영양 성분 숲처럼 생겨가지고 그 빼는 약이 있더라고요. 갖고 그걸 먹으니까 섞어서 심는 몸도 빠지고 이 손톱도 다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벼룩이 먹다가- 잡다 초가상간 다 튀는.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하면 맞아요. 예, 그 그거지. 세포를 다 죽여서 머리 빠지고 이런 손톱도 것처럼 그렇고. 몸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사마귀는 좀 좋아졌어요. 그게 그거라도 좋아져야지. 근데 이거 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해. 해는 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좋아졌어요. 근데 이걸로 한 1년 반 정도 고생했거든요. 아이고. 오래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 빠져 약을 딱 끊고
그때부터 이제 뭐 비타민 막 이제 때려 넣는 거죠. 음. 다시 채우려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오히려 그때부터 좀 몸이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맨날 나는 여기가 안 좋은 것처럼 아프면 입으로 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오늘은 여기가 안 좋아, 여기가 안 좋아. 진짜 안 좋으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좋아지면요 안 시켜도 말 안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뭐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먹기는 먹는데 항상 기운 없고 막 눈도 흐리고 잠 잘 못 자고 머리 아프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심한 게 이제 변비는 평생 여태까지. 그건 진짜. 네,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빈혈 때문에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실례가 안 되면 진짜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변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요 한 30년 됐지. 애기 낳고. 됐지. 나는 천연 때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30년. 그래갖고 너무 심해가지고 막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래서 병원 가서 막 전기로 하고 수술도 했고. 근데 날마다 변비약을 먹고. 근데 그 약을 먹다가 그 약도 이제 잘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 환자들 노인들 변비 심해서 화장실 못 가면은 물약이 있어요. 그건 정말 심한 사람들만 이렇게 먹는 건데 그거를 용량을 2배, 3배씩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일주일까지도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하고도 가서 너무 힘들어. 막 혈압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그 힘주기 귀찮아서도 안 가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요즘 2번 갔어요. 야, 2번 채소찜 먹고 나서. 예. 네. 섬유질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 저 친구 변비는 정말 근데 많이 먹었을 거예요, 섬유질은. 섬유질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많이 자기가 볼 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야채를 먹으면 소화를 소화가 안 못해서 위가 안 되니까. 나가요. 그런데 이게 익혀서 먹으면. 네, 그러니까 많이를 못 먹는 거예요. 양배추도 남들 위에 좋고 뭐에 좋다는데 저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게 이제 사과 먹고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때 검사했을 때 느린 대사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느린 대사형들은 유제품 먹지 말라고 유제품이 안 맞다고. 근데 저는 변비가 심하니까 일평생 그 요구르트를 달고 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었더니 가스 차는 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 먹은 건 뭐였냐면 그 차전자피? 그거는 너무 배 아파. 아니 배도 안 아프고요. 그래요? 효과가 없어요.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변비가 어느 정도 심한지 알겠죠. 웬만하면 그거 먹고 화장실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으니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조금 먹다 보니까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루에 2봉, 3봉씩 먹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 야채찜으로 진짜 놀랍다.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 하고 아침에 구원하셨네. 눈 뜨면 이제 저는 저녁 6시 이전에 먹고 아침에 한 11시쯤 먹거든요. 11시쯤 그때 가서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안 고프고 진짜 병원보다 좋은 거.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친 먼저 걸 이거부터 먹는 거예요. 야채찜부터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또 먹고. 올리브 이렇게 심 많이 넣어서 드셨어요? 네, 저 많이 넣어요. 연하에서 소금도 잘하셨다. 그 소금 많이 소금 많이 먹으라니까 넣어요. 좋아. 아 근데 변비 드신 분들 네. 소금 부족해서 많이 그런 분 많아요. 아, 소금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소금이랑 물. 그러니까 변비 쓰신 분들 가장 먼저 확인한 거는 물 많이 먹는지. 근데 물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랑 같이 있거든요. 소금도 같이 들어가줘야지 몸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변비 여성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저염식하면서 맞아. 물도 충분히 안 먹고 또는 물만 많이 먹고 소금은 별로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바로 했을 때 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뭐 야채찜 근데 같이 콤비네이션 있는 것 같아요. 채소 자체가 소화가 이제 익힌 상태 들어갔고 근데 물과 채소 드셨고 물과 소금도 있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제 미약 영양소 같은 것들도 들어갔으니까 너무 허무했겠다. 그렇게 별걸 다 했는데 나도 이걸로 적어내니까. 그러니까 제 남편한테는 말을 시원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약을 그렇게 많이 해서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나선 게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변비 좋아졌다. 약보다 식품이
경님 그 얘기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72시간 단식을 하라고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서두지 말고 그것도 전에 그 네. 서두일 이제 거 하루 24시간 단식을 이제 이렇게 식생활이 바뀌니까 그땐 말로 껌이에요. 24시간 단식. 어쩌다 보면 예.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많이. 2-3시 정도에 점심, 그러니까 두 끼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야채를 먹고 다음날 2시나 3시에 먹으면 되니까 배고플 텀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거 단식할 때 물도 드세요? 물은 먹어야지. 먹죠. 네, 네, 생수. 소금물 소금도 먹어도 네, 돼요? 소금에. 소금. 다른 칼로리가 있는 뭐 다른 음료나 이런 거는 안 먹고 소금물. 네, 물만 먹는데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몸의 대사가 그 정상이 됐나 보다. 이게 배가 안 고픈 게 저도 작년까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이게 식생활이 규칙적이지는 않았었잖아요. 제가 학원 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생활이 오후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고 이런 그래서 생활을 전달력이 참 있으시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식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도시락을 싸서 식사를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저도 이렇게 식생활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고 제가 퇴직하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식재료 공부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해요. 네, 사실. 식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런 중에 간헐적 단식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관심은 있었었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저도 우연히 세겸님 유튜브를 만나게 되고 그게 뭐 시점이 언제쯤인지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사실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집단들도 각자 다 그게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겸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들의 그 옳은 주장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할 입장이 아니었었잖아요. 다 끊어도 되겠다. 열심히 했는데. 네, 미국의 닥터 조은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연결돼서 저도 네. 그것도 같이. 네, 그 전에 겸님 알기 전에 저는 그분 유튜브를 먼저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더 이상 안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뭐 100% 하는 것도 아닌데도 진짜 배에 가스 차고 이런 게 없었죠. 네. 체중이 진짜 800g밖에 안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빠질 게 없어. 네, 사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800g밖에 체중 변화가 없는데 핏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내가 한 3kg 빠진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뭘까 그랬는데 아까 누가 얘기했지 내장 비만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허리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예, 바지가 다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은 그걸 내장 이걸 지방이 빠져서 그런가 봐. 윗배부터더라고요. 윗배부터. 정말 이 나이 들면서 뭘 먹기만 하면 가스가 찼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미안하다 그쵸? 자기한테 나이 든 사람 자기가 진짜 숟갈 집어던지고 갈까봐 걱정되네. 근데 지금부터 이런 맞아요, 식단을 맞아요. 이런 과정, 이런 고민 안 거치고 네. 쭉 다 해먹어야지 자기는. 뭐 아까 생각을 김주환 바꾼다는 교수님 게 참.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생각. 저는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아침마당에서 한 10년 전에 들었어요. 진짜요? 회복탄력성이라는 강의. 네. 근데 그 강의가 너무 명쾌하고 저한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왔다 그래서 책을 사서 갔더니 강의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강의 최경님하고 비슷하게 어떤 거를 주장을 하면 위해서. 반드시 그거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랬다고 꼭 입증을 해주면 신뢰가 확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감사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거나 뭐 이렇게 긍정적인 거 이런 거는 자기 기질로 타고나지만 그걸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감사하는 건데 밤에 자기 전에 5가지를 꼭 쓰고 자래. 그래갖고 제가 그걸 진짜 지켰어요. 10년 이상. 진짜요? 대단하다. 제가 이제 일지 대단하다. 쓰는 거를 습관화했거든요. 이게 갱년기가 되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일지를 쓸 나이가 됐다고. 그게 50대였었거든요. 왜냐면 서로 뭐 돈도 줬네 안 받았네. 이런 일이 돈을 줬네 안 받았네 아니면 액수가 틀리네 뭐 막 이럴 때
그것만 딱 근거가 있네요. 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는 꼭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그 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감사한 걸 5줄을 쓰는 칸을 만들어서 지금 그 강의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뭐 교통사고가 났어도 죽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인명사고 안 난 거 너무 다행이다. 그 악상황에서도 항상 그 긍정적인 걸 찾는 게 내가 10년 이상 습관화 되니까 이제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좋은 일이 진짜 생겨요. 그게 정말, 기도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근데 그 김주환 선생님이 요새 뜨더라고요. 요새 뜬 게 아니라 그쵸. 그동안 계속 싸우고 이미 그렇게 네. 훌륭하게 존재했던 네. 건데 그 최겸 씨 처음 만났을 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낱낱이 알고 있던 거가 구슬을 쫙 깨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던데 맞아. 근데 내가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몸이 신호를 보내면 이 뇌는 내가 여지껏 해왔던 그 습성대로 능동적으로 추론을 해서 나한테 감정으로 내보낸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니까 내가 지금 내 몸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몸을 소홀할 수 없는 거에 가장 중심이 잠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내가 참 지평이 확산되고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의지적으로 하라는 아마 감사일지 나는 그건 듣지는 않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나를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나를 나로 인식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대로 뇌는 습관적으로 그걸 기억을 한다 하니까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면 그 감사하는 상태로 계속 나를 그렇게 그래서 아니 그 자기는 그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단은 많이 못했고 잠부터 바꾸고 있어요. 아침부터 하네. 저도 10시 되면 졸려요 이제. 네, 그래서 한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이요. 야 10시부터 활동할 시간인데 그래서 10시부터 졸리고 눈이 일찍 떠져서 한 6시면 눈이 떠지고 그래서 겸님 그 알게 된 후로 딱 시간 되면은 이런 조명에서 겸님 책을 읽고 그리고 그럼 금방 잠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 안 보고 화이트보드를 샀어요. 겸님 말씀을 듣고 화이트보드에다 막 생각나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를 막 써놔요. 핸드폰에다가 메모하면 그것도 빛이 자극이 될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다. 굿 스튜던트.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젊은 처자한테 28살부터 이런 게 만약에 습관이 들어서 평생을 간다고 들으면 진작 우리가 알았으면 네. 난 지금 이렇게 알고 되지 있다 안 늦었죠. 맞아요. 이제 58이라면서요. 저는 63세 알았는데. 한 30kg가 찐 사람. 저는 커피는 워낙에 안 즐겼던 사람인데 이제 뭐 약속 있어서 점심 먹고 이러면은 막 당연히 커피 먹고 차 마시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경님 그 디카페인 커피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좋은 그 원두 안 쓰고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셔서 제가 디카페인 커피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디카페인 먹어도 커피가 잔 맛이 없긴 맛이 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좋은 소식 하나가 지난번에 그 한 사람이 내가 그 인스턴트팟 사다 주고 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언니 나는 그렇게 언니처럼 빡세게를 안 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뭐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고. 그래서 뭐 체중도 뭐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질 체중도 아니긴 제가 볼 땐 그런데 기름진 거를 이제 못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고 그 혈압 약도 먹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 기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하러 오라 그래갖고 내가 아주 진짜 입에 쫙쫙 들러가는 미역국을 제인이 먹니 미역국을 먹으면 입이 들려붙어 처음이에요. 제가 입이 되게 재밌으네. 입이 쫙쫙 붙어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 쫙쫙 붙는 미역국을 먹더니 다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는데 얼마 전에 걔가 문자가 이만큼 왔어요. 걔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언니 3개월인가 만에 병원에 갔는데 체중은 총 3kg인가 밖에 안 빠졌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정상이고 그 다음에 그 혈당 뭐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화혈 당화 뭐 하여튼 다 좋아져서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도 다 떨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지방하게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약 좀 끊고 좀 쉬어봐도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언니 약을 끊었다고 언니 무조건 언니 치마자락 붙잡고 저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건 내 임상이 아니잖아요. 나는 살을 뺀 임상이잖아. 근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그냥 고무줄 치마 입는다고 통증만 일단 없으면. 근데 진짜 약 먹으면서 심란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약이 안 좋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이런 불안감에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서. 근데 그게 좋아졌다 그러는 거는 이게 30kg 빠진 거에다 되겠어요? 근데 내가 막 양쪽에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안 믿어지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며느리들이랑 이렇게 식사할 때 샴페인 한 잔 하면 셋이 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아껴뒀다가 얘네들 오면 같이 요만큼씩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술 먹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안 먹었다가 며느리 오늘 하루는 뭐 그러면서 요만큼 먹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온몸이 괜찮아요. 또 그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 증세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증세요? 그러니까 그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 두통과 전신 통증. 그래갖고 이게 전에는 내가 너무 날마다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한 달을 클린하게 지내다가 그날 딱 그러니까 샴페인이 안 맞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그 발견하기가 쉬워졌어. 이제 뭘 먹었을 때 그러는 가스도 안 차고 이러다가 어느 날 딱 그러면 오늘 내가 뭘 안 먹던 걸 먹었지?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샴페인도 안 먹어요. 이제 안 먹고. 커피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이제 알았고.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게 엄청 중요한 변화예요.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커요. 사실 모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아졌다, 네. 좀 안 좋아졌다 다 느끼기 시작한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다 시작하더라고.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조차 못 알아차리고 그냥 이거 좋다더라 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가 보통 이제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좋은 소식이죠. 이미 알아서 잘 가시는 거죠. 근데 이 육류 중에도 사람마다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육류?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있죠. 저는 닭 안 맞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소고기를 먹었는데 쭉 괜찮았거든요. 네. 엄청 가스가 차더라고요. 소고기가 안 맞나. 그리고 어떻게 길러진 거에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맞아. 방목적 항생제. 어떻게 길러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 거를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식자재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고기로는 그런 거 이렇게 못 느끼고 그동안 먹었었는데 이번에 식단 하면서 소고기를 한번 먹을 때 엄청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안 맞는 게. 반응이 근데 올 수도 있지. 이 케이스는 명확한 게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위에서. 그럼 단백질이 소화 안 되고 썩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 자체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보기 전에는 지금 내 몸이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기는 위에서 잘 해줘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뭐든지 소화가 안 돼서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이 저녁 식사에도 속이 편한데 거기다 밥을 먹으면 안 돼. 밥 먹지는 그래서 밥을 안 고기만 먹어. 먹어.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을 때는 탄수화물만 잘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때는 걔들만 잘 먹는 식으로 분리하긴 해요. 생각해보면 자연에 있는 식품들 보잖아요. 예. 탄수화물 식품은 탄수화물끼리만 있고요. 단백질이랑 지방은 보통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인 하듯이 막 섞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이렇게 많이 섞어 먹진 않아요. 국수 먹는 거. 그냥 고기들은 다 지방과 단백질이고 채소들은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느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나아지는지 또 보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먹는 게 대부분 고기 먹을 때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그리고 밥이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냥 점심에 한 반 공기 정도 잡곡밥으로. 잡곡밥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향이님은 그 위나 장 안 좋으신 분들은 백미가 제일 좋지. 제일 맞아요. 일단은 왜냐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약간 느껴지는 게 야채집 먹고 되게 좋았던 이유는 약간 지금 몸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좋은 그게 쪄서 상태였네, 묵으니까 소화가
잘 되나 봐요. 그리고 올리브도 같이 들어갔고 예. 탄수화물량도 뭐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래서 어쩌면 채소찜이랑 공통점이 있는 약간 식사 패턴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출산하고 10kg 그대로 또 출산하고 10kg 또 출산하고 10kg. 예, 그래서 그 30kg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한데 그러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 없다는 게 그게 근데 어떻게 시도를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불편하진 않으셨었어요? 불편하죠. 근데 워낙 음식도 잘 만들고 아니 그렇게 자존감도 되게 높았나 봐. 그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멘탈도 강하고. 아니 멘탈 안 강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시도했을 텐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런 멘탈을 안 했었거든요. 자존감이 무슨 하셔. 그러니까 내 말이 거기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요. 네. 예. 제가 3월. 근데 이제 3월에요. 3월. 예. 오. 근데 이제 좀 MCC 그래서 조금 약간 이해는 돼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쓸 만한 나 자신을 위해서 여유, 할 여유. 만한 여유. 그랬구나.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서 살 네, 시간이 그래서. 왔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특별히 좀 특별 기도를 어느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로 여기 특별된 거네요. 네, 특별 기도 제목이 평생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 제목 점점 나. 그러네, 나를 진짜. 네,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 그러면서 뭐 이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래서 참 그 감사해요. 기도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자리가 네, 생겼어요. 이것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벌써 응답을 내 받고 바꾸는 건강,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영혼, 나의 건강 이런 거 좀 나를 좀 생각하자 이제는. 예. 아유. 남편은 이제 온전히 지금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일을 같이 학교 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남편을 도와서 제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작지만, 역할이 굉장히 네. 바빴겠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네, 때가 지금 딱 됐네요.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명퇴를 결심을 했어요. 아유, 네. 목회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에 또 전념을 하게 되면 뭐 그동안 전념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이 교회고 뭐고 목회고 그렇죠. 전혀 안 그렇죠. 되겠다 싶은 서포트를. 생각에 내 몸을 빨리. 근데 이게 내 건강이 성도들 막 야채찜 해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하나 하고 싶은 게 저희 교인 중에 최근에 암 진단받은 한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4번 받았고 5-6번 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고 또 1년 동안 또 항암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 준비를 이제 해서 밥을 이렇게 하면 개념 있게 하시겠네요. 예. 근데 너무 좋다. 이분이 요즘 이제 그 항암 약이 너무 독하니까 속이 쓰려서 잘 먹지를 못하고 또 밑으로 설사하고 그래서 뭘 좀 해줘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뭐 매콤 새콤한 거 막 먹잖아요. 근데 이거 해주면 돼. 이게 암치료식으로 배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야채찜을 요거를 또 암치료식으로. 권했으면 회복식. 좋겠고 집에서 좀 해먹어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분 걸 따로 제가 도시락을 이렇게 한번 사서 이번 주에는 하면서 나도 먹게 되고. 나는 안 먹지 주일날은. 주일날은 다른 분들 먹는 거 같이 먹어야지. 아니 그분 야채찜 해주면서 아니죠. 그렇지 않죠. 먹어야지. 그것도 왜냐면 그분- 그거는 그분 해주면서 내 것도 같이 하는 게 맞고 내 거 하면서 그분 해주는 게 그래요? 먼저예요. 그럼 나는 그거는 다른 신도들하고 같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의리가 음식을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러면 다른 분들 먹는 거랑. 이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그 병원 급식 먹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한번 된다니까요. 해서 주고 이제 다음부터 네가 해 먹어라 그러지. 그렇죠. 그렇게 도시락은 점심을. 아무튼 점심을 우리는 먹거든요. 진짜 나를 위한 거면 어떤 게 나를 위한 건지 지금 성도들하고 그 밥을 같이 먹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뭐든지 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 지금 이야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굉장히 이상해요. 본인만 모르죠. 지금 지금 이야기 본인만 이상하다는 몰라. 거 느꼈어요. 본인 못 본인 느끼죠. 이상하다는 얘기를 좀 근데 본인만 지금 이 얘기 지어서 해주세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내가 뭐가 거를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저는 그랬어요. 넌 지금 네가 밥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런 거 몸이. 믿지 마요. 왜냐면 너는 교인들은 지금은 밥 하지 마. 밥 안 해도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어때?
하라고 그래 그냥. 내가 나를 해서 내가 복음이 되게끔 하시라고. 내가 건강해지는 걸 보여주면 그분이 그 스스로 도시락을 청에서든 어디든지 싸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아니 더 한 큰 걸 번은 하시라고. 한 번은 이번 주는 한번 샘플로 제가 해가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지. 저기 집사님 샘플로. 이렇게 한번 해서 드세요. 주일날도 자기 도시락 이렇게 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되겠네. 알겠어요. 이제 그럼 뭐가 뭔데? 이상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 오늘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못 고치는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고 고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걸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나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결국은 나의 인정욕이었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해야지 내가 더 좋았던 거였고 그 사람한테 진짜 도움되나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건 다른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생각 없이 선택해왔던 세월들이 많았었던 거여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행동하기 전에 진짜 나를 위한 걸 한번 하면 이게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아까 에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왔을 때 돌아갈 때 느낌이 어때요? 저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할 때 목적이 살 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가고 그 숫자에 되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에리님 인터뷰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네. 네. 그래서 에리님 영상도 보고 3개월 동안 겸님 만나면서 에리님 그러셨잖아요. 누가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베스트를 끌어내기 위한 다이어트라고. 그거에서 맞다. 내가 항상 누가 되기 위해서만 다이어트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했구나. 그래서 궁금하다. 나의 베스트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궁금하다. 네. 그리고 진짜 너무 이쁘잖아. 언니랑 빠져는 것 같아. 그 다이어트를 이제 나를 좋게 돌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루를 기쁘게 맛있고 건강한 밥을 나한테 내가 먹이고 그렇지. 잠도 푹 재우고 그렇게 하루를 기쁘게 보내다 보면은 뭔가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듯이 하면 되겠네. 네. 그러네, 제가 그러네. 저를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배달 음식을 하루에 매일매일 먹어요. 그래서 식단 아직도 못 바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야채찜도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맛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맛있었어요. 익숙하다. 네, 그래서 이걸 내가 해먹을 수 있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좋은 건 아니까 음식이 답이다. 잠이랑 음식이 답이라는 걸 깨달아서 나한테 좀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저한테 먹이고 싶어요. 진짜 좋은 관점이다. 네.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부터 사고 소금도 사고. 네, 집에 다 있어요. 엄마가 경님 영상을 보면서 바꾸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희망적이에요. 지금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네. 완벽한데 이제 더 베스트를 한번 끌어낸다라고 생각하는 다 희망적이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그 얘기 나온 길에 오늘 그 오신 전후의 소감이. 저는 진짜 오길 너무 잘했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를 오면 내가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얻어가는 건 너무 많고. 저는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샐러드 스프를 그 막아서 아예 전 상관없어요. 되게 걱정.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나한테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히 드라마틱한 사연도 없고 이러는데 가서 내가 가도 될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와보고 싶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그거 대수냐 가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제부터 되게 설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나름 식단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온전히는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한 60%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는 한 70% 80%로 이게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더 이뻐지시겠네. 어쨌든 제가 채널을 알게 돼서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행운이었나. 앞으로 제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확신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미 해본 경험도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사실 뭐가 크게 변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네, 어떤 자극을 받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도전해보고 싶고 이런 어떤 제가 그런 동기를 유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네. 내가 사례가 된다는 말이 맞는데 저도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대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해보고 안 된 그때 먹겠다 하고 그때부터 저탄고지를 했는데 얘가 진짜 약을 안 먹어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도 딱 스테이크를 먹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막 파스타 이런 거 먹는데. 근데 저도 콜레스테롤 약 먹은 지 10년도 더 됐고 갑상선 약도 다 40대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걔 말을 들으니까 어머 정말?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와서 이걸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딱 사례를 보니까 그런 역할이야. 그전에는 단식은 이게 다 맞는 말이겠지만 나는 단식은 후에 너무 요요가 오히려 더 심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할 생각을 안 했는데 얘를 딱 보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와서 나도 이거 다시 열심히 들으면서 한 게 증거를 보셨군요. 2달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족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예린님하고 똑같아요. 저것도 몇 달 저러다 말겠지. 네가 그런 게 한두 번이냐.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하려다 포기하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안 가르쳐도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방긋방긋 웃고 하다 안 되거든. 따라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내가 일단 아침에 에리님하고 똑같아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막 내가 오늘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온다는 건 저는 원래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성서 봉사를 하고 여기를 또 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날 같으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저는 그 일을 그 다음 날에 내가 못 할까 봐. 내가 항상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고 힘이 드니까 그 다음 날에 내가 제 시간에 못 일어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걸 못 할까 봐 너무 긴장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잠을 못 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더 죽겠는 거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을 싹 해주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 성서 공부에 필요한 간식이랑 차 다 끓여가고 여기 거 준비 다 해서 지금 아무 차질 없이 여기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걸 보잖아요.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데요? 뭐 드라마틱한 게 아니 이 없는데. 아침에 오늘 밥이 나올 건지 말 건지 맨날 아내의 심기를 살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 많은 일을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남편이 많이 따라와요. 그쵸. 식단을 많이 따라오고 전에는 내가 뭘 이렇게 주면 짜증을 냈어. 이거 먹기 싫은데 줬다고. 근데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러면서 다 먹고 갔어. 그러니까 해내는 그 업무 수행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드라마틱한데요? 이런 게 너무 기쁘다, 나를 너무 기쁘다.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게 나를.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식단을 하면서 행복해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우 제대로 진짜 제대로. 정말 이런 큰 선물을 주신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기를 와보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모른 거예요. 근데 얘가 네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너 안 가면 자기 혼자 못 간다고. 그래서 아니 네가 처음에는 그랬잖아. 내가 근데 나는 신청했더니 이렇게 빨리 될 줄을 내가 신청했지. 아직 공부도 덜 돼 있고 책도 다 안 받고 공부도 하고 하려고. 네, 좀 이렇게 보고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자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제 친구 때문에 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많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가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써보고 다 했는데도 이게 제가 볼 때 옆에서 가까이 정말 우리는 진짜 피를 나눈 친구처럼 글쎄 그래 보여요. 친구거든요. 그래 근데 보여요. 제 친구 보면 이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이게 조금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깝고 저희 남편도 자기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처방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 쟤는 약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또 이제 본인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살아보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근데 이제 오늘은 차 타고 오면서 친구를 위해서 여기 와서 좀 많은 위로도 받고 조금 마음에 좀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하면서 권면도 좀 받고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셨구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친구가 여기서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하려는 막 의욕이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감동이야. 눈물 나올 것 같네. 본인도 수혜자, 친구 덕에 수혜자인데요? 완전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저는 그냥 오늘 그냥 한 가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네. 네, 아까 전에 그 중간에 남편분이 네. 느끼는 거 보면서 행복하다 했잖아요. 네. 저도 이 일하면서 엄청 그게 많이 느껴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면서 가장 많이 저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전 매주마다 사람들의 삶을 듣고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면서 저도 감정적으로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상상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경험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되게 남편이 이걸 했을 때 그 행복. 저는 이게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되게 가장 가깝고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 맞아요. 그냥 뭔가 뿅뿅 하는 도파민적인 뭔가 그러니까 네. 확 올라오는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맛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그런 영향들 또 에너지들의 주고받음이 최고인 것 같다. 진짜. 그리고 이거를 평생 지금부터 저도 어떻게 보면 30대 초반으로서 앞으로 평생 이걸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이걸 여기에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의욕은 너무 많은데 맨날 몸이 안 따라줘서 그 내 인생의 내 뭔가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 막 마음먹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해내면서 참 듣기만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마치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한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그냥 마음먹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에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우 야 진짜 저는 저녁 공부 그것만 잘 지키면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오토파지가 밤에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그 다음 날의 나의 성과를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힘을 얻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일도 아니네요. 일도 네, 더 아니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들 이제 빨리 집에 가시고 그만 가자. 네, 제 다들 가정으로 돌아가는 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간 보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데 너무 지루했을 것 같아서. 아니요. 네.